오늘은 유독 더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아, 진짜 항상 재모 씨가 네. 당신을 괴롭히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진짜 괴롭히고 있어요. 이 투자 고민 진짜 많아질 때입니다. 친구가 되고 싶은데 네. 계속 멀어지는 느낌이 좀 납니다. 네. 사실 9월의 시작이 8월에 그날이 약간 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8월 엔비디아도 초에, 네. 10%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 코스피 2600 깨지긴 했죠. 네. 네. 지금 밑에서 2,59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에 뭐 다들 보셨겠지만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이 큰 폭으로 좀 빠졌고요. 우리 시장도 고스란히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시장 분석부터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아침에 투자를 위해서 NH투자증권의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두 분. 먼저 정우청 부장님 그리고 김찬홍 차장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정우창 차장님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네. 레분용부 정우창 차장입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해외 주식형 랩 상품 운용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뵙고 네. 홍스타로 많이 이제 기억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답답하고 꽉 막힌 시장, 속 시원한 소화제가 되기 위해 나온 홍스타 김찬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소화제가 필요한 날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강력한 소화제가 네, 들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 분석 좀 해 보도록 하죠. 오늘 자세한 종목 상담도 뒷부분에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네. 일단 시장, 뭐 재무 씨 말씀해 주셨지만 8월 초에 뭔가 안 좋았던 기억이 아직 되살아난 건 아닌데 되살아날까 지금 하는 분위기가 지난 밤에 좀 감지가 됐습니다. 아니 언제는 뭐 경기 네. 침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오늘은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금 재점화되고 있다. 네. 아유, 헷갈려 죽겠습니다. 진짜. 차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필요합니다. 네. 네. 우선 어제 시장이 많이 빠졌죠. 네. 좀 제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9월 달에 여러 불확실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선 9월 6일에 고용지표, 저희가 이제 8월 달에도 고용지표 때문에 한번 시장이 급락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공포가 있는 와중에 어저께 미리 좀 제조 PMI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극대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반도체 고점론 관련해서 계속 불안을 자극하는 리포트들이나 해외 쪽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도 이미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오르는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모멘텀이 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고점론과 경기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앞으로 9월 달에 있을 이런 불확실한 이벤트들 대선 이벤트도 있고 네. 또 9월 달엔 시장이 또 워낙 안 좋았었던 네. 최근 한 4, 5년 뭐 매년 하락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주가가 어저께 좀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차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미국장을 좀 개장하고 보고 주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해외 주식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제도 일부 종목들을 매수하고 교체 매매하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좀 깜짝 놀랐죠.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많이 예상을 못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무려 지금 9% 넘게 급락을 한 상황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는 주 그리고 또 관련된 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도체주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줄줄 좀 새고 있는 느낌인데. 네, 우선은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이제 모두 다 아시는 부분이 자료를 띄워주시면 말씀드릴게요. 네. 네, 모두 다 아시는 부분이 이제 모멘텀이 좀 피크 아웃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동안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만 봤을 때는 아무 문제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면 실적을 발표하고서도 EPS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가는 변동이 있었지만 하지만 저희가 영화를 봐도 아바타 이제 1탄을 봤을 때 그 신선함이 2탄은 사실 더 대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사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대단한 실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감동이 없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펀더멘탈은 계속 좋습니다. 계속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한 130불, 120 몇 불, 140불 여기서는 더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도. 왜냐하면 애플의 시총을 한번 제껴서 1등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연 엔비디아가 애플 시총을 제끼고 1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도 엔비디아 많이 올랐지만 이 절대 수준 자체가 애플 실적의 한 60% 정도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런 성장률을 계속 유지해야 내후년에나 애플 실적을 제칠 수가 있는데 2년 후에 베스트 시나리오 하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플과 시총이 비슷해졌을 때는 엔비디아를 팔아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나타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위로 업사이드가 당분간은 높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거고 그와 더불어 이제 AI 고점론 그다음에 뭐 경기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엔비디아는 하방 리스크가 크겠다라고 해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법무부,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조사를 위해서 소환장을 뭐 보냈다. 네, 맞아요. 이런 이슈도 네. 지금 좀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차장님 이런 게 궁금해요. 사실 실적은 계속해서 좀 좋을 거고 수요도 괜찮을 거고 공급도 뭐 그렇고 어쨌든 괜찮을 거다 실적은. 네네. 그런 예상이 계속 나온다면 이렇게 흔들릴 때 기회로 삼아서 조금 모아가자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네. 반도체는 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우선은 한 11월 달까지는 네. 조금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타임라인을 보고 네. 좀 모아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1월까지는 우선 9월, 10월 증시가 좀 안 좋았던 부분. 네. 네. 예, 그리고 대선의 그 불확실성이 계속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선의 불확실성도 11월까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반도체에 대해서 좀 회피한 왜냐하면 좀 워낙 베타가 큰 업종이잖아요. 증시가 올라가야 크게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서 11월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수는 이제 많이 빠진 날 조금씩 하면 뭐 괜찮겠죠. AI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엔비디아 쪽 헝코를 들어봐도 계속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제 자료를 하나만 조금 띄워주시면요. 네, 같이 보면서 요걸 이야기를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요. 네. 자료 다른 오만 많이 것보다 네. 그 AI 관련한 캐펙스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엔비디아 신제품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미뤄진 부분이지 이게 아예 뭐 없어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적어도 내년까지 초과 수요에 대한 부분을 계속 엔비디아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잘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시장의 흐름상 또 AI 쪽에 어떤 이벤트나 모멘텀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엔비디아는 또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르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자꾸 8월 초가 생각난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엔화 부분에서도 어제 간밤 시장에서의 좀 영향이 있었다라는 네.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엔화 쪽도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씨를 우리가 봐야 다시 되는 건가요? 차장님. 엔캐리. 네네. 엔캐리 관련해서는 그런데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네. 주가의 하락이 이것의 하락이 엔캐리로 촉발됐다. 네. 라고 시장이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하락세가 오래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당연히 학습 효과인데 8월에 저희가 니케이가 10% 이상 빠지고 그렇죠. 그 다음날 10% 이상 상승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펀더멘탈 이슈는 사실 아니거든요. 수급 이슈로 급락한 거는 또 그거를 맞춰서 또 매수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엔캐리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는 한은 그 수급 이슈로 하락한 부분은 분명히 리커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좀 과도한 엔캐리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조금 놓아줘도 괜찮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제 시장에서도 보면 경기가 소프트 랜딩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그렇죠. 관심이 가장 크고 그게 메인 키팩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미국의 금리 인하는 사실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일본은 이번 달에도 금리를 좀 올리는 느낌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이제 일본은행에서는 지금 뭐 총재가 이제 인플레 지표 어저께 좀
좀 더 예상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업앤다운은 있겠지만 미국 쪽은 좀 금리를 내릴 거고 근데 이제 미국과 일본 간에 분명히 그 통화 정책에 의해서 분명히 두 나라가 또 관계가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 친하게 그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좀 조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엔화 쪽은 금리 인상은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엔화 강세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홍스타님도 네네. 간밤 시장 확인하고 오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놀라셨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올라왔을 네. 때는 대구에서 올라오면서 정말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몰래카메라 당하는 줄 알았어요. 아, 몰래카메라. 정말 저희가 코로나 때 유행했던 말이 있죠. 이 무슨 일이고. 정말 그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왔는데 네. 전일 보면 나스닥 3%뿐만 아니라 다우, 러셀, S&P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들이 맥을 못 쓰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리게 되면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였는가. 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가 8월 초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 역대 최고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느끼기에는 충분히 부담스러운 가격. 그리고 우리가 계속 메신저에서 보이는 9월이 시작되면서 네. 9월은 주식이 어려운 달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일 발표한 PMI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면서 하락했지만 결국 이러한 하락치를 부추기는 부분은 전일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았던 9월 3일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이 스토리는 저희 아침에 투자가 정말 첫 방송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킬의 총산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네.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지만 결국 우리 PMI 지수가 기준치가 50이 4월 정도에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전일 기준은 47.2%로 47.2로 5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예상치보다 더 나은 수치가 나왔을 때 더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9월 주식 탈출론 멸망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 5년 동안 S&P 월별 수익률을 봤을 때 9월이 마이너스 4% 정도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이 네. 바로 1950년도까지 데이터를 충분히 끌어가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를 보게 되면 네. 9월 초보다 오히려 9월 19일 넘어가는 9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더 미끄러지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 총리가 말한 금리 인상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우리가 경기 침체 부분은 바로 원유 가격이 어제 마이너스 4% 빠졌습니다. 이 원유 가격을 저희가 주식이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원유 가격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구리 가격이 현재 지금 매우 구립니다. 아, 구리 가격이 아유. 매우 구려요. 예, 구리 가격이 구리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구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국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그리고 금요일 나오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금요일 고용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네. 저번 8월 5일과 똑같습니다. PMI 지표가 나오면서 첫 번째로 먼저 잽을 맞은 다음에 이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거의 카운터 펀치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나쁜 얘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PMI 지표를 봤을 때 기대치가 47.5였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나온 수치는 47.2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크지가 않았고 네. 전달보다는 오히려 PMI 수치가 소폭 올랐습니다.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면 되고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비중이 신흥국처럼 큰 나라가 아닙니다. 네. 그러기에 이런 스탠스로 우리가 지금 한국의 금요일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무조건 다 팔고 매도하고 관망하자 이런 부분보다는 수익 실현된 부분을 당연히 일부 익절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 매도 후 관망보다는 일단 시장을 전체적으로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좀 관망세로 가보자라고 예, 맞습니다. 해주셨고 네. 해밀님께서도 이럴 때 좀 주식을 좀 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좀 상담을 네. 하면서 네네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힘든 시장일수록 포트폴리오 관리도 또 손 놓지 말고 그렇죠.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좀 안내해 드릴까요? 링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 링크가 좀 어렵다. 걱정하지 마시고 방법 2번 이메일 주소 나가고 있죠.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는데요. 5종목 이상이면 좋은데 네. 5종목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너무 많아요. 괜찮습니다. 저희한테 한 네. 종목, 두 종목 그럼요.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요, 혹여나 내가 사진 않았지만 관심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 저희한테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게 또 상담을 드리고 보내주실 때는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 적어주시고요. 묻고 싶은 부분이 사실 주식만은 아니어도 그럼요. 돼요. 네. 뭐 부동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ETF라든지 여러분들 관심 있는 투자
상담은 저희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니까. 네, 맞습니다. 주식만이 아니라 그 여타 투자 고민도 환영합니다. 네. 보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들어와 있는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사연이 2개입니다. 좀 일찍 빨리빨리 부지런히 저희가 가볼게요. 부지런히 달려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배당사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닉네임에 늘 힌트가 있더라고요. 배당이 들어가 있네요. 네. 오늘의 고민, 공무원 부부 투자 지속하려면 계좌가 좋을까요? 배당주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2018년 12월에 처음 주식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5, 6년 정도 되어 갑니다. 사실 엄청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3프로TV 시청하고 감사합니다. 이 주식, 부동산, 경제 관련 책들이나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제 철학에 맞게 주식 투자를 한 덕분에 아직 손실 없이 연 10%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신데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고 싶어서 주로 S&P 500에 있는 회사들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제피, 로키드 마틴, 마소, 애플, 나이키, 스타벅스 1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작년 초부터는 리얼티인컴 그리고 슈드로 모두 바꿨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모두 공무원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은 있지만 수입이 크지 않아서 한 개의 월급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열심히 배당 관련 주식 그리고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 포트폴리오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슈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배당 증가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들어간 게 맞을까요? 안전하다는 생각에 들어가긴 했는데 PB님들의 생각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리얼티인컴입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조금 심각하다는데 계속 보유를 할까요? 특히 2027년 2028년에는 임차 재계약건이 많긴 하지만 이 오피스보다 리테일 업종이 많이 입점해 있어서 안심이 되긴 합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세 번째 TLT 가지고 있는데 구조도 좀 어렵고요. 사실 채권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네 번째, 타이거 미국 S&P 500 연금 계좌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연말정산을 위해 가입을 했거든요. 또 공무원 연금은 있는데 지수에 투자한 것은 없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고민은요. 연금 저축보험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납 만기고요. 5년째 납입 중인데 해지 수수료가 아까워 이전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배당사리님 사연 감사드리고 신청 고맙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닉네임에 힌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배당사리. 네, 그러니까 쭉 포트폴리오를 봐도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고 계시는구나 네. 좀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김찬현 차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네, 사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상담을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과 앵커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10년 동안 저희가 꾸준하게 모은 예금이 만기가 됐습니다. 네. 1억 정도 예금이 생겼는데 네.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고 하죠. 예금. 지금 기준은 높지만 5에서 6%짜리가 있습니다. 좋다. 그리고 배당 주식 6에서 7%짜리가 있으면 어떤 걸 사실 건가요? 저 예금 가죠. 물론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1%, 2% 정도 타이라면 당연히 예금을 투자하겠지만 하지만 우리 선혜 씨는 안전하게. 또 야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7%짜리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도 같은데. 그렇지만 괜찮은데? 네. 반대로 예금 2%와 배당주 6%라면 우리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와 6%? 6%. 그러면 좀 뭐. 크네요. 6%로 또 갈 맞습니다. 것 같은데. 이랬을 때 배당주가 안전하다는 것이 아닌 3배 정도의 차이가 났을 때에는 충분히 내가 배당주에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투자의 사실 성공률을 높이는 게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제일 어렵죠. 그렇지만 최근에 금리 정책이 저는 19년도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년 당시에 저희가 아직까지 굉장히 유명했던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말이 근데 나왔었는데 좀 오랜만에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요? 정말 오랜만에 네, 들으시죠. 네, 네. 제가 당시 한개 시켜드리면 네. 4차 산업혁명도 정말 불타올랐다가 한번 꺼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꺼지면서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고 있었는데 그해 7월에 금리 인하 이후 경기 연착륙을 중에서 주가가 다시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건이 이제 고용 시장의 움직임인데 결국 이 고용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뒤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민 좀 정리해보고 바로 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일단 배당사리님의 고민을 한 번에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부부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주제인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슈드, 배당도 주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리얼티 인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좀 침체라던데 주가가 괜찮을까요? 세 번째, TLT 보유 중이긴 한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요. 제대로 매수한 건 맞나요? 네 번째, 타이거 미국 S&P 연금 계좌 보유 중입니다. 앞으로 전망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슈드. 배당형 ETF로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안정성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배당사리님도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좀 관심을 갖고 하셨고 그런데 최근에 좀 자금 순이익이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이 부분 맞습니다.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CH대라고 네. 불리는 슈드 ETF인데요. 네. 네. 정말 좋은 종목이죠. 요즘 제가 고객님들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이 종목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 바로 최근 금리 인하를 앞두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성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이 슈드, 배당 많이 주는 회사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슈드는 바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이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미국에 상장된 우량한 100개 기업을 선별적으로 모아놓은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지수의 장점은 바로 배당을 10년 동안 지급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배당을 한 것뿐만 아니라 10년간 14년도 대비 2.3배 이상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배당 성장률 성장을. 또한 굉장히 알짜 회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배당만 많이 주는 내 살을 깎아서 주는 그런 회사들을 썩는 게 아닌 바로 이익이나 펀더멘탈까지 고려해서 100종목을 산정한 지수를 추정한 ETF인데 네. 근데 사실 배당주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내 살을 깎아서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고배당 기업만 투자했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낮아졌을 때는 네. 눈으로 보이는 게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식이 손실이 나 있겠죠.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이 슈드의 장점은 장기적인 배당과 그리고 배당금 증액의 가장 큰 장점인 ETF지만 하지만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배당이 1년에 3% 정도씩 나오는 종목이지만 주식 매매 수익률도 당연히 나야 되지 않는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S&P 500과 저희가 이 슈드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상승장에서는 얼마나 따라가냐.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100%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80에서 90% 정도 수익률을 추정하는 모습이 있겠지만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S&P 500이 한 6% 정도 하락했을 때 3% 언더 정도로 방어하는 모습을 좀 경기 방어주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2년도 저희가 금리 인상기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S&P 500은 20% 가까이 야, 20% 어마어마했었죠. 하락을. 그렇지만 네. 이때 이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오히려 수혜를 좀 받으면서 한 3에서 4% 정도나 하락한 굉장히 방어를 했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슈드라는 종목에 어떠한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실 네. 텐데 테크 섹터가 우리 S&P 500은 엔비디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반도체 AI 종목들이 32%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2% 정도가 테크 종목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는 금융, 필수 소비재, 에너지 테크, 소재 부동산, 헬스케어 등 정말 다양한 섹터에 가장 많은 비중이 한 17% 정도로 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나스닥 대비해서는 섹터 분산으로 인한 변동성을 좀 낮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배당이 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15.4% 내는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이 세금을 줄이는 것 때문에 저희에게 이 종목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거 세금을 많이 내고 이자와 배당을 많이 받는 건 좋아하지만 내가 배당을 정말 줄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일반 해외 주식 계좌에서 매매를 했을 때에는 우리 배당 받으면 15.4% 공제라고 받잖아요. 근데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퇴직연금 DC 계좌, 연금저축, IRP 그리고 ISA 계좌까지 기억나요. 과세 이연을 할 수 있는 계좌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배당사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 그래서 일단 네, 투자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네. 안전한 게 맞냐 이 부분이 이 슈드와 관련돼서는 가장 궁금하신 안전하다는 건데. 주식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주식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비교할 때 안전하냐고 묻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냐. 안정성이 어느 정도냐. 맞습니다. 안정성을 비교해놓고 봤을 때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비교되는 종목이 있어야지 우리는 안정성을 그렇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비교되는 게 예금이라면 이슈도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스닥이라든지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엔비디아, AI, 삼성전자 테크 종목들을 봤을 때에는 그 종목들의 변동성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이건 좀 드십니다.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맞습니다. 개념이네요. 주식은 상대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보내주신 사연자님 닉네임이 배당살이 맞죠? 그러니까요. 네. 배당살이님. 근데 네. 우리 지금 왜요? 아프지 않길님께서 배당살인마님 대단하시다고 발음을 조금 더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배당으로 살고 있다. 배당살이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경제 관련된 책, 뭐 주식, 부동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신 우리 사연자님이시고요. 좀 와닿았던 게 이제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시라고 맞아요. 해주셨는데 네. 한 개의 월급이 이게 대단하다. 맞벌이인데 네. 이 두 개의 월급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개의 월급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주식이나 ETF 투자 말고도 다른 쪽도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재테크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이거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은 네. 이제 리얼티 인컴인데 저희가 한번 다뤘었어요. 네. 리얼티 인컴은. 근데 배당사리님이 이제 가장 궁금하신 점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쪽은 좀 계속 위기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조금 얘기가 이슈가 좀 줄긴 했는데 한창 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깊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괜찮은 건지 이 부분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저희가 리츠 종목들을 네. 봤을 때 네. 저는 이 리얼티 인컴과 가장 비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ETF를 생각한다면 네. 저는 대표적으로 바로 맥쿼리 인프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리츠가 여러 가지 리츠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를 하고 있는 리츠라든지 네. 어마어마한 오피스 상권을 가지고 있는 리츠들이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리츠의 첫 시작은 저는 바로 맥쿼리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가 리츠라고 생각해서 떠올릴 수 있는 종목이 맥쿼리 인프라라면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리츠 회사는 바로 리얼티 인컴입니다. 리얼티 인컴이다. 리얼티 인컴인데 그 리얼티 인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리얼티 인컴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리츠의 시황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리츠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배당입니다. 고배당의 특성상 주식의 매매 차익보다는 오히려 배당의 매력도 하고 올라갔을 때 추가적으로 주식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하면 이미 선 반영됩니다. 우리가 지금 뒤에 나오는 TLT 같은 경우도 채권 우리가 지금 예금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네. 미국채 10년, 20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5.5%임에도 불구하고 4% 초반까지 이미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선 반영에서 떨어진 부분이 있겠지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배당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채권보다는 반영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충분히 더 괜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물어보셨던 내가 오피스 상권, 리테일 그리고 상업용을 봤을 때 가장 좋지 않은 부분은 바로 저는 아파트, 오피스 쪽에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츠도 다 같은 부동산에는 다양한 섹터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미국 대표적인 리츠들 중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들 중에 아파트, 오피스, 그리고 리테일과 산업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꺾이고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 대신에 오히려 리테일과 산업용, 오피스와 산업용은 다르게 조금 보시면 됩니다. 산업용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공실률이 가장 우리가 부동산에서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몇 퍼센트 20 정도? 네. 20년 기준으로 10%에 육박하던 산업용 부동산이 제조업 지수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때 금리 뭐 인상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기 침체,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현재는 한 5% 정도 오. 반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리얼티 인컴이라는 게 미국의 50개주 굉장히 많죠. 그리고 스페인과 이태리 그리고 1,300여 개 고객들에게 임대하는 13,000개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매나 게임이나 산업 등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오피스 상권보다는 데이터 센터 쪽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용 리츠가 데이터 센터를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괜찮다. 우리가 좋아하는 AI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부분이 좋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지금 기준에서는 종목의 비중이 조금 과할 수도 좀 있다. 비중이 지금 54% 정도 비중이 되시네요. 과할 수 있다 정도로 네. 종목에 대한 문제성은 현재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굉장히 우수하다. 굉장히 좋지만 비중 측면에서는 약간은 네. 좀 조금 조정. 보수적으로 네.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를 더 분산해서 또 유망한 게 있다면 좀 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가장 좋은 리츠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우리가 해외 주식 리츠가 있습니다. 네. 리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외 주식의 매매 차익에 있어서는 22% 이제 분리과세가 처리가 네. 되고 해외 주식 분리과세가 되고 배당 부분에서는 15.4%로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세금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이 종목 조절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세금을 떼지 않고 내가 계속적으로 재투자, 특히 리츠나 이런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내가 배당을 받아서 어떻게 쓰실 거냐라고 그렇죠. 물어봤을 때 재투자하겠다. 네. 80% 이상입니다. 내가 정말 이 리츠를 통해서 노후를 여생을 보내면서 생활비로 쓰는 부분이 있겠지만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자나 배당을 받은 다음에는 충분히 우리가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재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연금 계좌 안에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쪽을 고민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맥쿼리 인프라라든지 뭐 타이거 부동산 리츠, 글로벌 리츠라든지 마찬가지로 이 리얼티인컴과 비슷한 글로벌 부동산 리츠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TLT도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TLT 찾아보니까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다. 저 이거 읽으면서도 어려워요, 지금. 블랙록이 출시한 미국 장기물 국채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배당사리님께서 사실 이게 좀 어렵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시고 구조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고 들어갔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간단한 좀 구조 설명을 해주시고 이 TLT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체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종목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담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내가 과연 가장 중요한 미국 국채 금리가 1% 빠졌을 때 난 얼마나 어느 수익을 날 수 정도를?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 기초자산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남은 미국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네. 20년 이상 남은 네, 거죠? 맞습니다. 네이버에 단순히 미국 국채 20년이라고 치게 되면 금리가 4.1%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비중 구조로 봤을 때 네. 실제로 우리가 기준금리가 1% 금리가 인하될 시에는 주가가 17% 정도 상승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금리를 0.5에서 1% 정도 인하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7%, 100%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행복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4.1%로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최근에 패드워치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 9월에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100%입니다. 네. 그리고 100bp 1.1%가 떨어질 0.1%가 떨어질 확률은 40%인데요. 굉장히 높죠. 결국 이 미국채 20년 수익률이 저는 이미 선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3에서 4.1% 정도 움직임을 보인다면 오히려 기준금리가 다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채권 쪽 투자는 오히려 추가 자금보다는 비중 조절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예, 비중 맞습니다. 조절을 고려를 하시라. 충분히 장기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네. 꾸준하게 내가 만기까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이런 미국 채권 ETF보다는 직접적인 미국 채권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매수하시는 것도 오히려 나는 만기를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자. 홍수사님 좀 자주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슈퍼챗이 지금 막 터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서가님께서 네. 설명 너무 깔끔하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리고 후로피아님께서 잘생겼다고 2,000원. 지인 아닐까요? 약간 그런가요? 4,000원. 아니겠죠.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니겠죠. 저희가 짠데요. 4,000원은 저희가 교통비에 알겠습니다. 보태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배당 살이 살인 아니고요. 네, 배당 살이님의 네. 잘하고 계신데 마지막 하나 더 있죠 지금. 포트폴리오 네.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연금 계좌에도 투자 중이다 네. 하셨는데 이게 사실 공무원 연금의 지수에 투자한 상품 없어서 투자했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덧붙여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품이 대부분 배당에 치중되어 있지만 그렇죠. 유일하게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좀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요약해드리면 들고 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요약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 있는 가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정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와 AI 사이클이 지금 굉장히 키 맞추기 장세로 가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상담을 좀 이따 정 차장님께 살짝 한번 넘겨드리도록 하면서 네.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연금저축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연금저축이 결국 오늘의 이 모든 상담과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는 모든 내용이 집합수입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여유 자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내가 끌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서 대출해서 투자한다. 이게 정말 엔캐리 트레이드죠. 네. 현실판 내가 그래요. 엔캐리가 원캐리 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자금을 연금을 이용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시잖아요. 퇴직연금이 없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연금저축보험을 연금 펀드 계좌로 이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 10년이 지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최저 보증이율이 2에서 3%입니다. 네. 많이 낮죠. 비교 대상이 배당주라면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10년이 된 거는 당연히 옮기시면 되겠지만 5년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이거 수수료 너무 많이 떼는 거 아니냐. 사업비를 많이 뗀다.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뗄 사업비다. 그때 때나 지금 때나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희망한다면 충분히 지금 가지고 와서 지속적으로 배당주를 하면서 15.4% 과세 이연과 세액공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연금 납입 한도는 1,800만 원까지입니다. 어. 충분히 이 절세 계좌에 9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납입해서 배당 ETF나 나스닥, S&P 500을 매수하시면 되겠지만 여기서 궁금한 거 연금에 넣었으면 우리 찾을 수 있냐? 찾을 수 있습니다. IRP 같은 경우는 연령 제한이 있지만 네.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을 증빙하게 되면 충분히 바로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에 우리 과세 이연을 통해서 연금저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나와 있는 IS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후에 또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ISA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다. 예고까지 또 그렇습니다. 다음 출연까지 약속해 주시면서 다음 기회에. 그러니까요. 네. 여기까지 상담 들어보겠고요. 오늘 네. 사연 또 2개잖아요. 그렇죠. 네. 부지런히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 텐데 그 전에 광고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 부부, 네 배당 살이님의 네 상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상담 도와드렸는데 네. 마지막에 S&P 500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우리 차장님께 또 정 차장님께 살짝 토스를 네. 해드렸거든요. 이 부분부터 일단 들어보고 다음 사연자님 사연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우선 김찬홍 차장님 너무 잘하셔서 제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잘하셔서 너무 잘 들었고요. 왜냐하면 저도 연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연금에 대한 솔루션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상담을 토대로 저도 포트폴리오 재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이고, 네. S&P 500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뭐 사실 올해만 봤을 때는 올해 어저께 하락 부분을 제외하면 18% 올랐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많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년만 투자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길게 봤을 때 S&P 500 기업들 한번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S&P 500 ETF는 꼭 가져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도 연금 계좌에서 대부분 S&P 500이고요. 자녀분 저는 이제 자녀가 둘 있는데 뭐 TMI이긴 한데 저는 이제 사교육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교육비를 다 S&P 500으로 매달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S&P 500 기업들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면 이만큼 뭐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있을까? 네, 저희도 이제 랩 상품을 여러 개 운용을 하고 있지만 S&P 이긴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적립식으로 S&P 500은 꼭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교육을 안 시키시고 그거를 사기를 미래를 안 시키고 위한 이것도 괜찮다. 사교육도 뭐 미래를 위한 네.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또 미래에 대한 준비로 그렇게 또 준비를 해주고 계시는군요. 잘 들었고요. 이제 네. 다음 사연 넘어가 볼 텐데 이번 사연자님이 저희 지금까지 상담해 드렸던 분들 중에서 최다 종목 아닐까? 야, 그러니까요. 네. 오늘 종목 이야기만 하더라도 시간이 좀 부족해질 것 더 같은데. 부지런히 가볼게요. 소개해 주시죠. 닉네임 소부장님이십니다. 닉네임 보면 또 느낌이 오죠. 네. 자, 오늘의 고민 반도체주 좋아지면
소부장도 덩달아 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반도체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소부장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총 7개 종목입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동진 세미캠, 원익 QNC, 해성 DS, SN S텍, 심텍 이렇게 7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매수한 지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대형주들의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 또 전망도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이 반도체 소부장의 시대는 언제쯤 올까요? 계속 사모아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다른 산업군으로 제가 움직여 볼까요? 이 소부장 산업과 더불어 종목 이야기까지 조금 자세하게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소부장님 진짜 소부장. 네. 그러니까 소부장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요. 소시성의 부장님이 아니, 아닐까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네. 왜 이렇게 또 닉네임이 붙었는지 그냥 확 옵니다. 느낌이. 7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고 근데 수익률 어떻게 해요? 7개 종목이 전부 지금 최소 손실이 마이너스 11% 정도. 최대는 마이너스 31%까지. 네. 지금 플러스는 아예 안 그러니까요. 보이죠. 네. 보유 기간은 거의 다 이제 한 달 정도 보유하고 계신 건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고 네. 저도 사실 40대 남자분이시니까 잘하면 뭐 제 친구뻘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상담을 7종목 요청을 하셨는데 네. 이게 뭐 100%는 아닙니다. 한 50% 정도 되는데 다른 종목들은 좀 걱정이 없으시고 내가 걱정인 건 소부장이다 이래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장 시장에서 깊이 되고 매도세가 가장 강한 섹터가 반도체 섹터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요 상담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사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 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지인인 글로벌 테크 애널리스트 통화를 해서 저도 역시 상담을 한번 해봤는데 그래요? 네. 예, 뭐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힘든 와중에도 제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 결론은 희망은 있다 이렇게 희망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섹터였으면은 정말 과감하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시장에서 결국은 반도체는 이번에 정말 이번 사이클에 저희가 정말 잘못 걸려서 이번 사이클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네. 최악의. 최악으로. 그래도 2, 3년 후면 또 다음 사이클이 또 반도체 사이클은 돌아오고 그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다 좀 주변 섹터의 중소형주를 잡았을 때는 평생 안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이고. 근데 저희 종목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우선 AI 수요에 대한 지금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 한번 저희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화면 보면서 같이 두 가지가 이야기를 선행이 돼야 나눠보도록 되는데, 네, 나올 AI 거예요. 수요에 대한 AI 수요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네, 근데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건데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런 AI에 대한 수익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확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다 더 투자할 거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아닐걸? 계속 못할걸? 계속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빅테크의 수장들은 다 더 투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올해 연초에 올해 아마 AI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할까? 우리 빅테크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의 캐펙스 전망치가 연초 대비해서 올해도 계속 더 상향 조정이 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올해 엄청 많이 투자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 좋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 이 걱정이죠. 맞아요. 근데 내년에 더 많이
지금 캐펙스 전망이 더 크고 증가율조차도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네. 지금 챗GPT 뭐 이제 별로 안 쓰는 거 아니냐, B2C로 돈 버는 게 뭐가 있느냐. 근데 하지만 분명히 클라우드 쪽에서 이익을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월마트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면 우리가 AI를 통해서 비용 절감이나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이런 배치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 AI가 단순 테크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제 퍼지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또 우리 소부장이 또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 레거시 IT 수요가 조금 올라와야 됩니다. 네. 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네. 그러려면 지금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PC랑 핸드폰이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해가지고 AI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이 나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나오고 네. 삼성에서도 나오고 야 여기 퀄컴 칩이 들어간다. 퀄컴이 대장주다. 뭐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안 팔립니다. 안 팔려서 이제 PC 쪽에 대해서는 우리 델이나 HP 같은 PC 업체들 실적을 들어보면 수요가 아직 별로다. 네, 근데 이제 핸드폰도 아직 별로예요.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이 많이 발전되면서 AI 기능이 들어간 휴대폰 등이 조금 이제 잘 팔리는지 한번 저희가 봐야 되고 애플한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소부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큽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 될지 모르죠. 네. 두 명의 반도체에 대한 스탠스 굉장히 다릅니다. IRA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줄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 쪽에 공장을 계속 짓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그게 많이 스탑이 돼 있고 보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선이 좀 끝나야 미국의 반도체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 구체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럼 종목들을 한 방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이 네. 좀 묶어가지고. 네, 제가 네. 정리를 했습니다. 네. 비슷한 섹터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사실 뭐 다 네. 똑같은 종목 이죠. 네. 물론 다 디테일하게는 다르지만 그렇죠. 그리고 우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반등을 해야 된다. 오늘도 좀 빠지고 오늘도 있어가지고. 빠지고 있죠. 네. 그게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당장은 쉽지 않다. 일곱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셨네요. 네네. 그런데 이 7 종목들이 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연 주신 분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소부장 쪽에서 그래도 다 경쟁력이 높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다 주목받았던 우리 3프로 같은 데서도 다 추천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주식에서는 펀더멘탈하고 그 다음에 차트도 무시할 수 없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7 종목을 한번 이제 봤어요. 근데 소부장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장은 없는 것 같고요. 소재랑 부품만 부품 있습니다. 정도, 예, 네. 그런데 그럼 과연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건 이겁니다. 우선은 비빌 언덕이 있어요. 네네. 하이닉스 주가 많이 빠지고 엔비디아 많이 빠졌죠. 그래도 실적 좋잖아. 다음 분기도 더 좋을 거고 내년에도 전망이 좋은데 이런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노란색으로 칠한 기업들은 우선은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간 기업들이고 그 다음에 뭐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이 조금 예상이 되고요. SNS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면 뭐 솔브레인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영업이익률을 써놓은 이유는 네. 이제 모든 해당 기업의 이런 제품에 대한 경쟁력, 그 다음에 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밸류체인 상에서의 중요도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언급하거나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솔브레인한테 21%의 영업이익률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B2B 같은 경우는 다 납품 단가와 이익 같은 경우 다 공유가 되거든요. 이익률이 높을수록 의리지만 그래도 경쟁력 있는 의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 차트는 다 안 좋습니다. 차트는 다 안 좋아요. 그렇지만 전저점을 지지하거나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위쪽에 앞쪽에 써놓은 기업들이고 뒤에는
차트가 전저점이 붕괴되거나 요런 쪽은 차트가 붕괴된 거죠. 요런 기업들은 이제 실적도 조금 망가졌고 올해 좀 실적이 안 좋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졌는데 물론 애널리스트 레포트를 보면 내년엔 좋아질 거야. 뭐 요렇게는 써놨는데 애널리스트 레포트들은 조금 걸러서 봐야 되죠. 다 긍정 편향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심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전망이라고도 알고 있었었거든요. 많이 네, 얘기가 뭐 나왔었죠. 그거는 네. 맞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교체하는 종목들을 밑에다 써놨는데 네. 그럼 심텍하고 하이닉스를 비교했을 때 네. 어떤 게 더 나을 거냐 상대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 넣은 종목들은 그래도 한번 들고 가보자. 예, 왜냐하면 솔브레인 하나 설명을 해드리죠. 네. 예, 실적이 올해 돌아섰고요. 점진적인 우상향 지금 실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21% 되고 차트도 오늘 차트 제가 지금 보니까 전저점을 지지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예. 그리고 외인들이 계속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꾸준히 매수해서 사실 중소형주 단인데 41%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단의 종목들은 차트나 수급이나 이런 실적 펀더멘탈을 봤을 때 좀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앞에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우리 사연님이 소부장님. 소부장님이 좀 보유를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단기간에 뭐 크게 반등할 거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1월을 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동진 세미캠, 심텍,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공부 많이 하시고 매수한 종목입니다. 저도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네. 다 투자 포인트가 있고 다 회사의 강점은 있지만 우선은 올해 실적의 반등이 크진 않았어요. 앞에 종목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 수급이나 차트 같은 경우도 이 앞에 종목들에 비해서 좀 붕괴돼 있다. 이 장기 차트가 붕괴되면 뭐 차트는 이제 차트일 뿐일 수도 있지만 다시 올라올 때 그런 장기 지지선들이 또 저항선이 돼서 올라올 때 탄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종목들은 좀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해서 좀 많은 고민 끝에 좀 솔루션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부장님의 사실 고민 중에서 네. 마지막에 남겨주신 멘트가 핵심일 수도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 시대는 언제쯤 오는 걸까요? 그럼 계속 사모아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 손절하고 다른 산업으로 움직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안 오면 그 시대가 지금 7종목인데 거의 다 보유 기간이 한 달. 1개월인데요. 지금 사실 이 한 달 전에도 이쯤이면 많이 좀 빠진 거 아닐까? 그렇죠.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갔는데 다 마이너스가 났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언제까지 사모아야 돼? 지금 이런 국면이거든요. 네. 우선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지금 포트의 50% 이상이 다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네. 뭐 더 이상 사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최선의 선택을 자꾸 하려다가 최악의 선택이 되곤 합니다.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최선의 선택은 이럴 수 있어요. 더 빠지니까 팔자. 팔았는데 더 빠졌네. 오, 잘했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죠. 그리고 아니야. 여기서 더 사 모아야지 하고서 비중을 더 끌어올려. 샀는데 올라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팔았는데 당분간은 좀 더 빠졌는데 내가 다른 종목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올랐네. 이런 경우 많이 해보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이 빠져서 뭐 손해 보고 팔 수는 없어. 물 타자. 그래서 계속 물 탔는데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고 이러면 이제 주식 시장을 떠나게 되거든요. 마음이 떠나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도체 사실 어려운 국면이죠. 기관 투자자들이나 매달 성과로 판단을 하는 쪽이었으면 이미 비중 축소를 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시간의 지평이 넓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러실 필요 없고 저희가 최선의 선택은 아니겠지만 최악을 면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보유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보자.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는 한국에서 최고의 핵심 첫 번째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도 분명히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뒤에 세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되지 않냐? 그 다른 업종을 바꾸는 거는 이제 사람들마다 스타일 차이가 있는데 저는 크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빠진 걸 팔아서 오른 걸 샀다가 그게 또 빠지면 복구할 수가 없어서 하이닉스나 지금 TSMC 같은 이 반도체 밸류 체인의
뭐 어떻게 보면 최핵심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으로 한번 교체 매매를 해보시는 거를 아. 추천드립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이 빅테크 업체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고 맞아요. 물론 네. 뭐 단언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특히 간밤 시장에서 좀 많이 불거졌던 침체가 온다. 이럴 경기 경우에는 투자를 계속해서 단행하는 게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물음표도 좀.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침체가 오면은 네. 빅테크가 계속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그거와 무관하게 반도체는 이제 더 떨어지겠죠. 아. 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안 오기를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차장님도 근데 기도.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빅테크는 아마 경기 침체가 와도 네. 그거를 기회 삼아서 현금 흐름이 워낙 좋잖아요. 네. 투자는 계속 할 건데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AI 수요를 떠나서 나머지 IT 수요 다 망가지기 때문에 반도체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요즘 너무 궁금해지는 게 네. 이 추석 연휴가 국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석 때까지 이런 시장에서 조금 더 현금을 더 마련을 해야 되는가 아니라 이때가 지금 들어갈 저점 매수 타이밍이야 들어가야 돼. 두 분 어떻게 본인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계세요? 달 같은 경우 국내 시장은 특히 연휴가 또 맞습니다. 중간에 많아서. 있고 네. 직후에 FOMC가 있고 상당히 선택이 좀 어려워요. 잠깐 네. 주식창을 저는 닫고 싶긴 하거든요. 지금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주식이 좀 과매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과매도? 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국내?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다. 과매도의 기준이 제가 어제 아침에 오면서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네. 휴가를 다녀온 사람들이 주식을 확인하고 팔기 시작했다. 아.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네네. 결국 사람들이 주식을 관심을 많이 가지면 과매수가 일어나고 또 관심이 많이 가지면 과매도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매도가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가 30% 빠졌습니다. 사실 거죠. 돈이 살 없는데? 수가 어떻게든 뭐라도 끌어모아서 사는 게 분할이라도 살까.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네. 추가 자금을 넣는 게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세금을 아끼는 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DC로 전환을 하셔서 그 자금으로 오히려 지금 기회를 잡으시는 방법도 결국 주식 투자는 저는 장기 투자를 말씀을 드리면 단기는 실력입니다. 단타는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실력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장기 투자는 엉덩이 싸움이죠. 엉덩이 싸움은 결국 주머니 싸움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물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 자금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저는 그거를 연금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장님은 폴스타님. 어떻게 네, 이번 얘기 달 들었고. 국장 좀 재미가 없다고 하신 분들도 그렇고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 힘들죠, 근데 진짜. 저는 네. 좀 다른 메시지를 드리고 네. 싶어요. 뭐 지금이 저점이니까 조금 더 사야 된다. 네. 더 떨어지니까 팔아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주식 시장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라는 게 아니로 네. 지금 제가 손실을 보고 있고 포트폴리오에서 마음에 안 드는 종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지금 근데 많이 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한 30% 고점에서 35% 40% 빠졌네. 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로 교체 매매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내가 좀 더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그냥 뭐 가만히 그냥 있거나 좀 회의감에 빠지거나 힘들어하기보다는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더 좋은 종목들을 찾아서 종목 교체하는 시기로 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시기로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 쉽지가 않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어려워요. 네. 참 멘탈 잡고 실행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현재 2%대 하락을 유지하고 있고 네. 뭐 엔비디아 영향도 있을 거고 SK 하이닉스가 6%대 지금 하락을 야, 또 15만 보여주고 7천 있습니다. 원대네요, 지금. 네. 자, 시장 어려운 국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시장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포트폴리오 전략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손 놓지 말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하고 오늘도 진행해 드렸습니다. 두 분 다음에도 나와주시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에 주변에서 저희 금 캐러 가자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워낙 어디로? 저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사금이라도 좀 채취를 하러 가자.
솔깃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마이 뷰티풀 엔젤님이 맞아요. 저 오늘 교체했어요.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어쨌든 지금 이 시장에서 다음번에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네. 요 시장 속에서 포트폴리오 교체라든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 많은 분들 함께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매일 아침 또 함께 또 그렇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도 인사드리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